네, 올해 폭염 가히 역대급입니다. 가장 뜨거웠다던 1994년보다 더 심한 폭염이 나타난 곳도 있습니다. 22년 만에 나타난 극심한 폭염은 주 후반에 기세가 꺾인다고 합니다. 네, 밤잠 설치게 했던 밤더위도 주말 이후면 자취를 감출 전망입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올여름 폭염은 역대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1994년과 여러모로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올해 서울의 폭염 발생일은 보름을 넘겨 지난 1994년에 기록된 29일에 이어 22년 만에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은 지난 13일 낮 수온주 39.6도로 1994년에 세운 역대 1위 39.4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포항과 부산, 해남, 영덕, 합천 등도 1994년에 세워진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갈아치웠습니다. 1994년에는 7월에 극심한 폭염이 지속돼 수온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8월에 꺾였다면 올해는 오히려 8월 중순으로 갈수록 폭염 강도가 강해져 1994년과 견줄 정도로 체감 더위가 심합니다. 낮 수온주 35도 안팎의 폭염 경보에 달하는 극심한 폭염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에 소나기까지 내려 폭염 경보에서 주의보로 단계가 내려가기도 했지만 동쪽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닷바람이 서쪽 지역을 또 한 번 뜨겁게 달고 주춤했던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남부 곳곳에서도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위의 기세를 꺾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낮 수온주는 서울과 대전, 광주 등에서 34도입니다. 기상청은 낮 수온주 35도 안팎에 달하는 극심한 폭염은 수요일 이후 점차 누그러지기 시작하겠고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로 웃도는 열대야 현상도 주말 이후에는 사라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계속되는 가마솥 더위에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사람이 지난 한 주 동안만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온열 질환자 감시체계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3일 열사병 온열 질환자 수는 520명으로 주간 집계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응급실 방문자만 온열 질환자로 집계되는 만큼 응급실 혹은 병원을 찾지 않은 온열 질환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주에도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분 섭취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1주년을 맞아 임기 중 4번째 경축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위대한 대한국인의 저력으로 경제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국민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1주년 경축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국민 단합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던 시절에도 맨주먹으로 일어섰던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풍부한 자본까지 가지고 있는 지금 못 해낼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반세기 만에 수출 규모 6위에 오른 발전상과 한류 열풍 등 저력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 국민이 위대한 대한국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대한국인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힘을 합쳐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헬조선이라는 유행어를 비롯한 자기 비하 풍조를 지적하며 나라 발전의 원동력인 도전과 진취, 긍정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기 비하와 비관, 불신과 증오는 결코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창출과 노동개혁, 교육개혁뿐 아니라 국민 단합이 필수임을 부각했습니다. 국민과 정치권, 노동자와 기업인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국가 경제가 살아나도록 나서 주셔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야권의 다른 시각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의 날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건국이라는 단어를 3차례 사용하며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